여러분, 미국발 금융 충격, 다음 파산은 어디? 이 말 자체만 듣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커지죠. 미국의 16번째 대형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전격 파산했습니다. 규모 자체도 대형은행에 속하고요.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두 번째 규모의 은행이 지금 파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대형은행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소형 은행의 줄파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파산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시장에서는요 계속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파산을 한 은행들의 목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금리, 이자 폭탄이 시장을 공습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가 미국의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상단이 4.75%잖아요. 대출금리는요 8% 가까이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돈 빌린 이자 내기에 급급하고요. 또 기업들은요 이렇게 되면 저축한 돈을 빼서 이자도 갚고요. 기업도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이렇게 저축한 돈을 빼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액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팡팡 뛰면 상관이 없는데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말입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을 더 많이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금리의 폭탄이 현실이 된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는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행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난이 더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 돼요. 그러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 빌린 돈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되는 겁니다. 저축한 돈을 빼가지요. 여기다가 갚아야 할 돈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은행은요. 이게 유동성, 쉽게 말하면 저축한 돈을 빼나가는데 이 유동성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저축한 돈 달라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쉽게 말하면 돈 달라고 하는 기업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이 뭘까요? 대부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보면 말입니다. 국공채가 많거든요. 국공채가. 그러니까 국공채를 팔아서 갖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축한 돈을 인출해서 그 돈으로 이자도 갚고 기업 운영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저축을 못해요. 그런데 돈 빼달라는 것은 더 많아지고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석 달 새에 돈 빠져나간 걸 보면 150억 달러가 넘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공채 팔아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채가 이게 살 때하고 팔 때의 금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살 때는요, 기준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국공채 가격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공채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샀던 국공채를 지금 팔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금리가 쌀 때 국공채 가격은 높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국공채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미국 은행이 보유한 국공채는 4조 5,791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22년에는 4조 4,353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계속 팔아서 은행에다가 지금 대출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저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똑같이 그렇게 손실을 발생을 했잖아요. 무려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은행의 유동성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이게 정자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정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자가 됩니까?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정자를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진 거죠. 문제는요,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좀 비슷한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당장 말입니다. 마켓워치가 이 정도 은행들은 위험해 하고 지정한 은행이 10개나 됩니다. 10개. 적지도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사업에 집중하면서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위험하다. 지금 현재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말입니다. 10개 정도의 은행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스 뱅크라든가 신디 스프링 방코프라든가 뉴욕 커뮤니티 방코프 퍼스트 파운데이션 엘리 파이낸셜 다인 커뮤니티 뱅크 쉐어스 뭐 이렇게 해서 10개 기업들 10개 은행 정도가 지금 파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마켓워치는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돈을 빼려고 하는 기업 심지어 돈을 빼려고 하는 자산가들이 점점 늘어나면 중소은행들은요 뱅크런 사태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은행들은 줄파산이 예약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요. 이것이 금융 충격이 아니라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운단 말 아시죠? 미국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만약에 미국의 어떤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대형은행의 파산을 가져온다면 이것은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가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단지 말입니다. 2008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08년은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 이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생겼던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이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파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권이 떨어지더라도 폭락까지는 지금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스템 리스크 수준이지 이것이 금융 충격을 넘어서서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장은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아마 미국은 지금 엄청 바빠졌을 거예요.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되면 전 세계 시장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게다가 풀 돈도 없습니다. 하도 많이 돈을 풀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뭐 부채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는 최악의 위기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을 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중소형 은행, 중소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은 투자보다는요.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